오케이, 수업합시다. 4번 주제 문제야. 정답률 50%. 미리 조금 논리 구조 좀 알려주면 역접이랑 예시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만 일단 중3이니까 하나 짚고 갈게. 네, 빨간색으로 쳐놓은 quantitative 모르면 지문을 못 풀어. 두 개만 쌍으로 외우고 갑시다. 퀄리티 따로 외우고 퀀티티 따로 외우면 그 뜻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 두 가지 좀 대비해서 외워야 돼. 퀄리티는 질적인으로 외우셔야 되고 퀀티티는 양적인. 두 개가 정확하게 대비된다는 걸 알아야 독해를 풀 수 있어. 네, 4번 지문 1분 10초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시작. 시험장에서 칠판 보고 있어요? 제 개가 출시돼 있어. 30초 남았습니다. 너네 뭐 팀플하는 거야? 이렇게 소놓고 보는 거 같아. 저 혹시 안경 갖고 와도 될까요? 안경. 갖고 오세요. 휘슬인 전쟁이니?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어? 읽고 있는 거 맞아? 답 몇 번이야? 아직 안 했어요. 20초 드릴게요. 빨리 풀어봐. 네, 됐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쌤, 예. 저거 너무 많이. 꺼요. 카메라, 영상에 다 담기겠다, 근데. 네, 나 진짜 김영준은 원래 이렇게 잠이 많아? 지웠잖아. 네. 제 시간에 온 걸 6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가 이상했어요. 빨리 앉으시지. 저 친구가 지폰도 받아라 했는데 폰을 못. 읽어봅시다. 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형태의 연구들. 오케이. 많은 형태의 연구들은 중3이니까 단어 하나만 적고 갈게요.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read to. read만 외운 경우 많은데 read to로 원래 같이 다닙니다. 애지간하면. A로 이어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많은 형태의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진다?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다. 오케이. Study of happiness 읽는 순간 조금 편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맞잖아. 행복에 대한 연구. 결론은 뭐겠어요? 이 문장의 결론은 뭐야?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다야, 그냥. 그러지 않겠어? A study of happiness might measure the number of times. 행복에 대한 연구는 측정할 것이다. 뭐를? The number of time. 횟수를. 어떤 횟수? 누군가가
웃었던 횟수 during an interaction 상호작용 중에 그리고 a study of memory 기억에 대한 연구 당연히 뭐로 가겠어? 당연히 뭐야? 결론은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답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중요하진 않아. 쭉 넘어가셔도 괜찮아. asking people 앞까지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다는 얘기구나. 네. asking people how 주어져. 오케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뭐라고 물어보는 것?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몇 번이나 they are sad 그들이 슬픈지 물어보는 것은 will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yield가 뜻이 뭐야? 김하윤, yield 뭐야? 산출하다.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이 지문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독해 기법을 한번 설명할게요. 올소라는 표현 나왔죠? 김희수 올소 뭐야? 또한이죠. 또한이야. 근데 또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연스럽게 다 해석을 왜? 뭐가 문제야? 또한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만 하면 살짝 부족합니다. 왜냐면 올소라는 표현 자체가 쓰인 순간 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문장 어차피 다 똑같아요. 앞문장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으면 또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야일드라는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야일드는 문맥상 어떤 단어랑 똑같을까? 당연히 read to랑 똑같다 보셔도 괜찮아. 논리적으로 그래. 이거 막 적으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문맥에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또 문맥상 맞출 수 있어야 돼. 의미를. 야일드 산출하다 맞죠? 어쨌든 막말로 다 몰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어가 양적인 데이터에 야일드 한다니까 결국은 만들다 산출하다밖에 안 돼. 오케이. But 하지만 끝났죠? 이 지문은 끝났죠? 이 지점에서. 하지만 it might be not reliable. 그것은 신뢰할 수 없어. 주제죠. 주제 뭐야? 끝났어. 뭐야? 양적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답니다. 그냥. 오케이.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나머지 부분을 독해하기가 어려워. 딱 잡고 가셔야 돼. 주제를. 맞아.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뭔 얘기가 나오든 양적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요. 나머지 내용 읽어봅시다. Respondent, recollection. 응답자들의 recollection 당연히 모르겠어. recollection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회상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없어. 여기서 당연히 모르겠어. 응답입니다. 그냥 문맥상. 이 응답자들이 응답이겠죠. 당연히. 그것은 may be inaccurate. accurate 정확한, inaccurate 부정확한 맞는데 막말로 더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어차피 not be reliable이야. 의미상. 연결돼야 되잖아. 문장은. 맞죠?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and their definition of sad could vary widely. 직역해볼게. sad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could vary. 넓게 다양할 수 있어. 해석을 다 했거든요. 이 문장의 진의가 뭐야? 의미가 뭐야? 신뢰할 수 없답니다. 맞잖아. 이 문장의 의미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야. 직역해놓고 아무 이해 못하면 안 돼. but 한 번 더 나왔죠. 어차피 but 이하가 핵심이야. 항상 지문에서는. 하지만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하지만 물어보는 것. 뭐라고 물어보는 것? 얼마나 자주 in the past year. 작년에 you were sad. 너는 슬펐는가? enough to. 뭐뭐 할 만큼이잖아. 뭐 할 만큼 슬펐느냐? to call in sick to work. 직장에다가 아파서 전화할 만큼 슬펐던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 이게 맞겠죠? 이것은 promote. 촉진시킨다. 뭐를? 정확한 대답을. 주제가 나왔거든? 구체적으로. 네, 이해를 못해. 저 문장처럼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eliable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데 저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맞잖아?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보셔도 괜찮아. similarly 네모 하나 치시고
비슷하게도라고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근데 독해할 때 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앞뒤 내용은 똑같아. 문장의 의미상. 앞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웠어도 뒷문장이랑 의미가 다 똑같아요. 오케이. 인스테도 하나만 봅시다. 단어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이 단어 2개만 적어놓읍시다. 대부분 이 단어의 의미는 알아요. A라기보다는 rather than instead of A 대신에 이거는 번역할 때 쓰는 거고 독해할 때는 핵심은 뭐야? 결국은 A가 아니랍니다. A가 아니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A에 뭔 얘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A를 다 해석해봤자 결국은 A가 아니라라고 끝났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 애들은 여기 막 해석하겠다고 막 난리 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뭐가 아니라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 독해 도움이 안 돼. 핵심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싹 다 그냥 지우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어쨌든 similarly 비슷하게도 ask 명령문이죠. 필자가 명령할 때는 그냥 주제입니다. 이 지문은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제를 나타내는 지점이 너무 많아. 해석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오케이. 명령해라 주제입니다. 뭐라고 물어봐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문제는 뭐야? 고1 기준 4, 5등급의 해석력이면은 이 문장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문제 맞춘데 지장 없다고 봐.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Questions. 일반인 줄 나오죠? 질문들인데 어떤 질문들? That seek complete responses. 정확한 대답을 추구하는 질문은 help make 만들도록 도와줘. 추상적인 개념을 클리어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한 연구로부터 다음 연구로 되게 지속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다 필요 없고 정확하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핵심은 뭐야? 이 글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얘기는 뭐야?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한 응답을 추구할 수 있게 질문해라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그냥 이 한마디야. 여기서 넘어갔던 모든 내용들 다 그 얘기야. 그러지 않아? 첫 번째 시험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물어봤던 것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고 다음에 나왔던 문장 것 이하로 나왔던 거 여기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여기부터 여기가 촉진시켰다고 했잖아.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의 차이는 뭐야? 문맥상 구체적인 질문이란 얘기야. 이렇게 질문하라는 얘기는 그 의미였고 주제는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1번 선지 가봅시다. 리스크 위험들 어떤 위험? 과학 제너라이즈 일반화시키다니까 과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의 위험성 안 됩니다. 2번 usefulness 사용 어떤 것의 사용? 대답하는 것의 사용 추상적인 질문을 숫자를 가지고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 대답을 하는 것의 유용성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3번 effect 결과 어떤 것의 결과? 같은 사이즈 뭐 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같은 사이즈를 사용해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없었어. 4번 limitation 한계 어떤 것의 한계? 측정하고 양적화시키는 거, 수량화시키는 거 다양한 인간에 대한 감정 얘기 아니야. 5번밖에 안 남죠? 5번 정답인 거 알면은 이해하기 쉬워. 5번 important 중요성 어떤 것의 중요성? specific question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 뭐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양적인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
정확히 5번이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했지만 실전에서 어려우면 바로바로 넘어가셔서 그냥 마지막에 한 줄 뽑아서 그냥 정답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기회는 많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라도 해석이 되면 빨리 맞출 수 있죠? 다 안 돼도 근데 맞출 수 있어야 돼. 5번 넘어갑시다. 잘안 지워져. 칠판 좀 봐봅시다. 5번 지문에 나오는 논리 구조가 흔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 글을 읽는데 필자의 주장은 특별히 나오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얘기가 2개, 3개씩 나열될 때 있어요. 봐봐. 모든 글은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쓴다 했잖아. 예시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예시가 나와. 혹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하나의 지문이 끝이다.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잘 생각해봐. 글을 재밌게 쓰고 싶은 건 필자의 권리야. 고재희는 잘생겼다. 고재희는 인기 많다. 고재희는 공부 잘한다. 주제 뭐야? 핵심 내용 뭐야? 이 글에서 고재희는 내가 든 예시의 공통점이 이 글의 주제인 거예요. 뭔 얘기하고 싶었을까 나는? 고재희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시를 쓰는 거야. 기분 나빠? 왜 그러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라는 것만 인정하면 예시들 사이의 공통점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내용이 없이 예시 하나만 있으면 이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때부터는 찍기야. 예시가 2개 나오면 정확하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글이 정확하게 특별한 주장이 적혀있지 않아. 오케이. 5번 오답률 60%죠? 다 틀렸다는 얘기야. 1분 10초 드릴 때 20초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위트니스 목격하다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내가 해석할 때 내 해석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손 들어봐요. 있으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할게. 있으면 빨리 말해. 김희슬 이해가? 근데 왜 그 점수야? 왜 나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 정도가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특별히 천일문을 따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독해하시면서 하루에 조금 어려웠던 긴 문장 한 5개 정도만 꼼꼼하게 해석해봐도 충분하다 봐. 그 정도가 가장 최선인 것 같아. 특별히 구문책을 특별히 볼 필요는 없어. 이 문장에서 그나마 해석이 살짝 걸린다 싶은 문장이 딱 여기 이 문장밖에 없거든요. 여기 3줄짜리. 이런 거 하루에 5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꼼꼼히 해석해보면 1년, 2년이면 충분히 해석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애는 시험장에서 결국 못했을 거야. 오케이.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 봐. 읽어봅시다. One day after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ded. 폭발하다니까. One day, 어느 날, 어떤 어느 날? 우주 비행선 챌린저가 폭발한 이후 어느 날 울릭 리저라는 사람,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asked a class of 106 students 106명의 학생들에게 asked to 요청했어. 뭐 하라고? write down, 적으라고. 정확하게 뭘 적으라고 요청했냐? Where they were when they heard the news.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뉴스를 들었을 때 이곳을 적으라고 시켰다. 결과가 뭘까요? 사실 실험이 나오거나 연구가 나오면 결과가 가장 중요하거든. 가봅시다. 2.5 years later. 결과가 안 나오죠. 바로 2년 하고 2년 반 후에 He asked them the same question. 울릭 리저겠죠?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봤어. 같은 질문을. In the second interview, 두 번째 인터뷰에서 25% of the students, 25%의 학생들이 gave, 줬다, completely different accounts. 보지? accounts 뜻 뭐야? account. 그런 뜻 없어. 대표적인 뜻이 몇 개가 있는데 계좌라는 뜻이 가장 유명한데 계좌는 잘 안 쓰입니다. 잘 안 쓰여. 애초에 금융 지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잘 안 쓰여. 어카운트는 설명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아요. 설명, 생각 딱 2가지가 많이 쓰여. 어원을 설명하면 좀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 넘어갈게. 어쨌든 어디까지더라? 25% 학생이 완벽하게 다른 설명을 내놨다. 그들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Half had significant errors. 절반이 이런 문장 의외로 애들 해석 잘 못하거든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붕뜬이 좀 있어.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half 절반이 가졌어. 뭐를? 명확한 에러를 가졌어. 맞잖아. 답변이 달랐다며. 맞죠? 답변이 달랐다. 에러가 있었다. 그들의 대답에 있어서. And 어제 말했죠. A and B. 해석이 되건 안 되건 A and B, A랑 B는 문맥상 같다고. 읽고 싶어지잖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읽으면서 앞에 내용이랑 같을 거라고 인정하고 읽으시면 괜찮은데 새로 처음부터 읽겠다면 의미 파악이 잘 안 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상 같아요. 절반이 다른 대답을 내놨다. 에러가 있었다랑 10% 미만이 정확하게 답변했다랑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이 두 번째 대답 인터뷰에서 애들의 정답이 달랐다. 대답이.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셔도 괜찮았겠지. 다음 문장 갑시다. Result, 그 결과들, such as this. 이러한 결과들은 뭐 지적해볼게요. are part of the reason. 그 이유들의 일부야. 어떤 이유? 사람들이 실수를 만드는 어디서? The witness stand. 위트니스 스탠드를 애들 몰라요. 직역은 할 수 있는데 목격자 자리 누가 알아? 뭐야? 김희슬 뭐야? 빨리 말해. 이 증언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알면 좋죠. 배경 지식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모르는 거 당연하거든. 맞잖아. 넘어가시면 돼. 뭐 할 때? 그들이 요청받을 때 months later 몇 달 후에 어떤 몇 달 후? To describe a crime. 그 범죄를 기술하라고. 그들이 목격했던 범죄. 직역은 이게 최선인데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맞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사건이 바뀌고 소재가 바뀌어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가셔도 괜찮다 봐. between부터 훨씬 더 읽기가 편하잖아. 맞죠? 너 춥니? 말을 하시지. 바로바로 말하세요. between 1985 and 2007 1989년부터 2007년 사이에 201 prison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201명의 prisoner 죄수들이 were proven 입증됐어. 뭐라고? innocent는 알아야 돼. 결백한이에요. 순수한 이런 뜻도 있고 그냥 깨끗하면 다 innocent라고 보셔도 괜찮아. 법정에서 깨끗하다 뭐야? 무죄죠? 다이어가 아니야. 무죄라고 입증이 됐다. 뭐에 기반해서? DNA 증거에 기반해서 75%의 죄수들이 had been declared 선언됐었어. guilty 유죄라고. 뭐에 기반해서? mistake eyewitness account. 여기 있는 단어도 충분히 쉬운 단어긴 한데 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어카운트만 알아도 괜찮거든요. 잘못된 설명에 기반해서.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뭐야? 시간이 지나면 바뀌었다요. 맞아.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었다. 어떤 누군가가 얘들한테 뭐 우주선 추락한 날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 새끼들 결과가 다 달라. 몇 달 후에. 두 번째 예시. 범죄자들 옛날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어떤 증언에 의해 가지고 설명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는데 몇 년 후에 알고 보니까 DNA 조사해 보니까 무죄더라. 한 가지 사례만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두 개를 종합시키면 사실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요. 사실 여기만 읽어도 뭔 말인지 대충 압니다. 이건 현실적인 건데 여기에 기댈 순 없잖아.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케이, 오답 4개 지어봅시다. 1번. 이제 1번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슬픈 일이야. 오케이. 이 주된 여기서 스페이스는 우주겠죠? 주된 우주 미션 실패의 원인들. 다른 지문을 읽고 온 거야. 오케이. 3번. 중요성. 뭐의 중요성? 위트니스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 범죄로부터. 목격자를 보호하는 거. 말도 안 돼. 4번 factors 요소들. 어떤 요소들? 사람들의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요소들. 말도 안 되고. 5번 ways 방법들. DNA 증거를 모으는 방법들. 말도 안 돼요. 이제 죽었다 깨나도 1, 3, 4 말이 안 돼. 2번이야 inaccuracy 부정확성. 뭐에? 정보의 부정확성.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되는. 오케이. 7번 갑시다. 6번 갑시다. 6번 6번은 반복 구조도 쓰이고 있거든요. 반복 구조는 뭐냐면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면 무조건 주제입니다. 주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 연구도 나오고요. 예시도 나오고 있어. 본인이 해석되는 선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봐. 1분 20초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풀었니? 쉽죠? 빈칸줄은 빨리 하고 싶어. 가봅시다. 6번. 이런 지문은 아무리 어렵게 쓰여도 정말 각만 잘 잡고 읽으면 10초, 20초면 풀리거든요. 그 지문이 문장이 복잡하게 쓰였냐 안 쓰였냐가 중요하지 않아. 생각보다. 처음부터 읽읍시다. Habits aren't bad. 습관은 나쁜 게 아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We need them to survive. 우리는 습관들이 필요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제죠. 습관은 나쁜 거 아니다. 혹은 습관은 좋은 거다. 이 정도. 그냥 지금 주제야. 오케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무엇을? How the brain uses habit. 어떻게 뇌가 습관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how you can work with them.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은 essential for business.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그냥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갈 지점이 없어. but이나 however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게 그냥 주제입니다. 습관은 나쁜 거 아니야. 습관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거 필수적인 거야. 좋은 거야. 맞죠? One question to ask. 물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물어볼 질문은 무엇이냐? Are you really trying to break a habit? 너가 정말로 습관을 깨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니까 or 혹은 근데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야? 주제가 이미 나왔는데? 아니겠죠. 아니겠지. 오케이? 앞에 주제 나왔잖아. 그게 아니면 무엇이냐? Would you do better by attaching to another one? 너가 더 잘할 것이냐? 뭐 함으로써? 또 다른 것에 그것을 붙임으로써. attaching, 붙임으로써. 둘 중 어떤 것이 해야 할 질문이야? 당연히 두 번째 거겠죠. 맞지 않아? 그걸 몰랐다도 앞에 이미 나왔던 게 주제기도 하고. 다음 문장. Wharton Professor Katie Milkman. 여기부터 그냥 싹 다 구체적인 예시야. 실험이 나왔잖아. 연구. 당연히 이 연구의 결과는 뭐겠어요? 이 연구 쭉 읽고 있다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소재가 생소해. 체육관에 가는 애들이 체육관에서만 막 아이팟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에어팟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 사례가 들고 있는 진위가 뭔지 알아채기 어려워요. 긴장하면. 맞잖아. 그냥 전부 다 예시라는 거, 실험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있으면 어차피 앞에 나왔던 문장, 습관은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거구나. 습관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면 돼. 읽기 전에 결론 내리셨어야 돼. 선지로 가봅시다. 1번 Stop thinking. 야, 생각을 멈춰. 그리고 체육관에 지금 가. 말이 안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체육관 얘기라고 해서 예시가 주제가 되진 않습니다. 너 일본 했니? 그래요? 오케이. 2번 Avoid, 피해라. Listening, 음악 듣는 걸 피해라. 뭐 하는 동안? Workout, 운동하는 동안. 말도 안 돼. 연구가 예시로 연구가 쓰였는데 연구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없어요. 3번 Why smart business? 왜 훌륭한 사업은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가? 말이 되나? 오케이. 이건 그냥 습관은 나쁜 게 아니고 습관은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번 너 졸리니? 4번 The key to success in life. 살면서 성공을 향한 핵심.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부연 설명 Give up everyday habits. 매일 일상생활의 취미를 버려라. 뒤에서 틀렸어. 당연히 남는 건 5번밖에 없죠. Pairing pleasure with effort. 야, 기쁨을 페어링 시켜야 돼. 쌍을 맞춰야 돼. 뭐랑? 노력이랑. 뒤에 것까지 읽어봅시다. Guiding people to new behavior. 사람들을 새로운 습관으로 이끄는 것. 이해가 가건 안 가건 5번이 정답이요. 이 말의 의미 뭐야? 이폴트 여기서 이폴트가 쓰인 게 뭐야? 습관입니다. 오케이. 습관을 이용하는 방식인가? 이건데 이 5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필요한 과정인가 싶어. 집에 가서 해석해봐.
오케이. 7번 갑시다. 아쉽지 않아? 진짜 이거 시험장에서 이게 절반이 남았는데 실험이라고 나왔는데 해석을 다 하고 있자니 뒤에 남아있는 빈칸수로 4개랑 빈순서 열 몇 문제 안 아까워? 확인만 하셔도 되잖아. 맞잖아. 효은아 이해가니? 오케이. 17번 갑시다. 7번. 묘지 문제거든요. 빨리 끝내고 빈칸 좀 갑시다. 묘지 문제 있잖아. 고3 기준으로도 오답률이 50% 나온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10년 동안 30개 시험지가 나왔는데 한 2개 정도? 근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오답이 높다 보기 어려웠던 게 그때는 막 오답률 막 80% 이런 게 막 5개씩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도 요지는 어렵다고 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딱 한 문제 찾았어. 50% 넘어간 요지. 10년치 고1 중에. 개 쉬워. 읽어보시면 알아. 1분 20초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30초 안에 풀어봐. 되도록이면. 네, 끝났습니다. 효은아 몇 번이야? 효은아 몇 번이에요? 어려워?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The promise of a computerized society. 중간에 컴마 삽입된 거는 항상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 괜히 저런 거 읽다가 헷갈리면 더 문제야. 약속이죠? 프로마이 약속. 어떤 약속?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 그것은 what's that? 무엇이었냐? It would pass to machines all of the repetitive drudgery of work.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다 패스, 넘겨줄 것이었다는 거. 패스는 그냥 전달하다거든요. 그렇게 깊은 뜻이 없어. 그냥 전달하다 항상. 그것이 다 던져줄 거라는 거, 패스 시켜줄 거라는 거. 기계들한테 뭐를? 모든 반복적인 아래 나와있죠. 고된 일들을 라고 약속이었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컴퓨터화된 사회의. 제 해석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설명 하나만 할게. 남자들은 좀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잘 봐봐요. 천일문이든 구문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해석 설명할 때 가장 복잡하게 설명한 지점이거든요. 봐봅시다. 여기까지가 주절이야. 이 문장에 봐봅시다. 뒤에 분사구문 ing, pp 혹은 뒤에 뭐가 또 올 수 있죠? 부사절로? 뭐 올 수 있어? 빨리 말해. 뭐야? 계속적용법, 관계사, 후나 위치 쓰면서 쭉 문장 이어지는 경우 많잖아. 맞죠? 저거 해석하는 걸 엄청 어렵게 가르치긴 한데 해석하는 법을 안다고 해도 저거 붙잡고 해석 다 해놓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대체로.
그나마 되게 프랙티컬한 되게 실용적인 선생님들은 저거 쉽게 이해하는 해석법을 가르쳐주긴 하는데 지금 설명하기 시간이 좀 걸리고 다들 막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뭐뭐 돼서 뭐 그런데 그것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다 중요하지 않고요. 독해할 때는 주절이랑 여기 뒤에 나온 관계는 무조건 논리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 저렇게 비슷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뭐가 편해지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이해가 가더라도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나? 앞에 게 주절 이해가 가. 뒤에 게 뭔가 길고 난해. 뭔가 덤벼보니 이해가 안 가. 어려운 단어가 많아. 그냥 제끼고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 오케이? 뭐 반대로 반대 경우가 좀 어려운데 주절이 이해가 안 가. 근데 뒤에 나온 지점이 이해가 가.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문맥상 의미가 같아. 잘 봐봐.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필자가 하나의 글, 하나의 지문을 쓸 때는 주제가 하나라서 애지간한 경우 문장과 문장의 뭐랄까 거리가 멀어도 사실 같은 의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를 공유하니까 하나의 지문을 모든 문장이. 근데 이 필자가 글을 쓰는데 주절을 이미 다 적어놓고 점 찍고 다 찍고 다음 문장 넘어갔어도 됐는데 한 문장 안에 붙여놨잖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야? 같은 의미의 부연 설명. 이 문장을 다 썼는데 내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학생들은 모르는 지점이 남아있으면은 겁나잖아. 자기가 모르면 안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을까봐. 그럴 리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재수생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독해한 얘들은. 왜냐면 어차피 대충 이어 붙일 수 있거든, 내용상. 오케이. 그니까 여기서 지금 어디 하다 온 거야? 여기 얼른부터. 사실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앞에 이 문장의 의미를 이미 이해했잖아. 컴퓨터 사회가 약속했던 건 기계들한테 고된 일들 다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연 설명하면 확인만 해보세요. 근데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하면 allowing 그것은 허용시켜준 거야. 허락해주는 거야. 뭐를?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 펄스 추구하는 거, 뭐를? 높은 목적, 되게 숭고한 목적, 그리고 뭐를 허용해주는 거? To have more leisure time, 여가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주는 거. 저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나?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 같은 문장이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막 못 넘어간 얘들이 많아.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어딜 읽었어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표현이 다를 뿐이긴 한데 어차피 같다. 내 말 이해 가나?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글을 그냥 제끼셔도 괜찮아. 다음 문장 갑시다. It didn't work out this way. 끝났죠? 역적 but이나 however가 쓰여져 있진 않지만 그냥 반대말이야. 그런데 it didn't work. 근데 그것은 그 방식대로 되지는 않았어. 컴퓨터 사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 그렇게 안 됐다요. 고된 일을 넘겨줄 걸 했는데 그렇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다음 문장. Instead of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대신에 아까 했다시피 저기 해석 안 하셔도 괜찮은데 여긴 짧잖아. 더 많은 시간 대신에 most of 우리들 중 대부분은 have less. 점점 더 적은 걸 가졌어. 오히려 여가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 맞잖아. 약속 어겼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장 뭐야? Companies, large and small have 여기부터 해석을 하겠다고 막 붙잡고 있으면 답도 없어. 당연히 뭐야? 회사 나온 순간 예시입니다. 그냥 주제는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예시고. 주제는 뭐야? 그러면 컴퓨터 사회 일 줄여줄 거라 했는데 일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냥. 오케이. 선지가 영어가 아니니까 바로 잡을 수 있죠. 답 몇 번이야? 3번입니다. 그냥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지점은 뭔가 붙잡고 있기에 뭔가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뭐 로디드, 업로디드 이런 거 짐 내리다 이런 건데 얘들 잘 모르잖아. 쭉 가다 보면 막 비행기 얘기 나와. 체크인 블라블라 나와. with air travel부터
해석을 다 해놓고 주제를 모르면 뭔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를 못해요. 저거 뭔 내용이야? 주제 잡고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결국은 이상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예약도 리저베이션도 해야 되고 체크인도 해야 되고 씨발 다 해야 되더라 이 얘기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일이 더 많아졌다. 오케이. 3번입니다. 8번으로 갑시다. 8번. 네, 1분 10초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이 질문은 어려워. 내용적으로. 네, 여기까지 합시다. 내용이 사회 인문학 내용이라 조금 광범위하긴 한데 답만 적을 거면 그래도 쉬워요. 역접이 정확하게 나오죠. What desire? 무엇이 바람직한 건가만 체크하면 괜찮아. 여기까지 가는데도 막 모든 거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아, 그리고 이런 거 혹시 여기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학교에서 이런 말 안 하나? 이게 쌤도 어릴 때 학원도 다녀보고 학교도 다녀보니까 해석하는 걸 주로 가르치는데 나이 먹어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대충 알거든요. 우리나라 영어가 대체로 번역을 위한 영어가 많아서 저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해외에서 영어 문장에 대한 의미에 대한 책들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은 앞문장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끝내.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게 번역이 아니라 독해잖아. 이해하는 영역이라서 사실 저런 거에 굳이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봐. 네, 8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은데. In modern times 현대 사회에 society 사회는 became more dynamic 더 역동적으로 됐어. 오케이. Social mobility increased. mobility 뜻 뭐야? 최규. 동리요? 뭐라고? 현대 모빌리티 모르나? 현대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이동입니다. 자동차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동성이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해. 그리고 people began to exercise. 사람들은 exercise 하는 것을 시작했어. 뭐를? 높은 정도의 선택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있었다면 살짝 좀 이상하게 느꼈을 지점이야. exercise가 여기서 의미가 뭐야? 연습하다야? 뭐야? 문맥상 당연히 뭘까요? 자연스럽게 치고 넘어가려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답니다. 그냥 문맥의 의미는 그거밖에 없어. 맞잖아. 현대사회 오면서 이동성도 높아지고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 높은 정도의 선택,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게 됐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겠지. regarding for instance 네모 하나 치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뒤에 거는 한두 개만 읽어보시고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봐. 본인의 이해를 위해서. 혹시나 말하는데 문장 중간에 regard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혹은 뭐 regarded to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해석을 할 때 그냥 A에 관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A랑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전치사처럼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의미상. 뭐랑 관련해서? 예를 들어 그들의 프로페션, 직업이죠. 몰랐다면 다음 거 하세요. 뭐 그들의 결혼이든 혹은 뭐 몰랐다면 모를 리 없지만 그들의 릴리전, 종교든 어쨌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택의 정도가 올라가서 맞잖아. 현대 사회가 되면서. 오케이. 다음 문장. 이것이 posed a challenge. 아주 중요하죠. posed 뭐야? pose. 최규. pose 뜻 뭐? 명사로는 이제 자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동사로 단어장에 보면 포스트 이 표현 가지고 제기하다라고 써 있는 책이 많아요. 아닌 말은 아닌데 잘 생각해봐. 포즈 원뜻 아는 아이들 많아. 포즈, 인포즈 이런 거, 서포즈 이런 거 있잖아. 포즈 원래 노타입니다. 의미상 노타야. 오리지널이야 그게. 노타라는 오리지널한 뜻이 맥락상 확장되다 보면 제기하다라고도 쓰일 때가 있긴 한데 그걸 굳이 더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 다이어가 아니란 얘기야 핵심은. 맞잖아. 어떤 의견을 노타 뭐야?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의역하면 뭐야? 제기하다 맞죠? 여기서 챌린지를 놨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독해하는데 지장이 없어. 어떤 문제를 놨다. 어떤 의문을 놓다. 뭐야? 의문을 제기하다겠죠? 문제를 놨다. 어디에?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들의 문제를 놨다. 문제를 제기했다. 맞죠? 주제야. 왜냐면 반복되고 있어요. this. 어떤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잖아. 최소한 이 this에 해당하는 내용은 필자에게 있어서 핵심 소재인 건 사실이야. 이것이 어쨌다는 건가만 따지면 돼. this가 뭐야? 현대사회에서 높아진 선택 아니야? 맞죠? 이것이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전을 제기했다. 맞잖아. 오케이. It was less evident. 이 문장 뭔가 해석하기 조금 골때를 고1 입장에서 해석할 줄 알면 좋은데 실전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봐. 더 문제는 뭐야? 아이들이 평생 몇백 번을 외워도 실전에 가면은 적용 못하는 거.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천일문 할 때 설명을 100번 하면은 애들은 그 자리에서 해석을 잘하지. 왜냐면 강조 구문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데 실전에서는 애들 못 잡아 감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만 할게. 글을 읽을 때 문법적인 요소에 기대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영어가 다이어라 그래요. 이 시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거든요. 뭐 있어? 김희슬 말해봐 빨리. 이 뭐로 쓸 수 있어요? 지시어로 쓸 수 있죠? 네. 그것이라고 쓸 수. 내가 물어보면 안 되니? 네? 물어보면 안 돼?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 두 번째. 진주어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진주어 가지고도 쓸 수 있고 진목 과목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 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생각해봐. it을 선생님이 와가지고 it은 의미가 많다. 지시어일 수도 있고 진주어일 수도 있고 강조 구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례 여러 개 외워달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나하나 다 넣어볼 거야? 실전에서? it이 무엇으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야? 실전에서 그냥 문맥이에요. 정확한 문맥에 맞춰서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야. 오케이. 진주어 가져온지 몰랐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It was less evident. 그것은 명확하지 않아. 맞죠? 뭐가? 셋 이해하겠지. 오케이. 뭐가? 누군가가 needed to commit 저지르다. 어기다. 이런 뜻이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어길 필요가 있다는 거 분명하지는 않아.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해요. 어떤 역할인데? 누군가가 was born into
무언가로 태어났던 역할. 언제? alternative를 또 몰라요 보이들은. 대안이란 뜻이에요. 선택이란 뜻도 있고 대안들. alter가 바꾸다라는 의미 있잖아. 명사로 쓰면 대안. 오케이. 대안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태어났던 그 역할에 있어서 무언가 뭐 범법을 저지를 거라는 거는 뭐 분명하지 않다. 이게 내가 보기엔 고1 1등급의 해석이야. 가능한. 그런데 문제 뭐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2번, 3번 더 한 번 풀어야 돼요. 맞잖아. 주제가 이미 나왔어. 앞에서 반복된 내용이 있었잖아. 현대사회가 되면서 선택권이 올라갔고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관념을 깨닫다잖아. 오케이. 거기랑 연결시키면 어차피 이해 가능해요. 이제 어길 게 없다고. 어길 게 없다고. 맞잖아. 다음 문장 갑시다. 정 모르겠다. 앞에까지 여기까지 그냥 해석이 전혀 안 된다. 넘어가셔야 되잖아.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증가시키는 거, control over, 통제죠. 통제를 증가시키는 거. 자기 선택에 누군가의 자신 삶의 그 통제, 선택을 증가시키는 거. 이것은 became, 되었다. 나돌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짧으니까 해석을 해보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뭐하다? 바람직하더라. 주제입니다. 그냥 뭐라고 뭐 표현을 바꿔서 뭐 여러 번 쓰고 있었지만 그게 해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체크할 수 있잖아. 주제는 뭐다? 선택,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오케이. 그게 그냥 주제입니다. 여기 이후부터 다음 문장은 어려워요.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의미를 잘 몰라. 직역해보면 뭐야? 정체성은 문제가 되었다. 갑자기 뭔 말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문맥에 맞춰서 연결시키면 뭔 말이야? 정체성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지문에서 고재인 아이덴티티가 상징하는 게 뭐야? 얘들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의미를 모른다니까? 지문 내에서 이전까지 아이덴티티가 상징하는 건 선택입니다. 초이스. 이전까지는 선택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정체성이란 것도 없었단 얘기야. 정체성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문제가 됐다는 거야. 선택의 영역이 됐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등학생 고3한테 물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워. 너무 짧고 추상적이야. 오케이? 다음 문장. It was no longer. 여기부터는 그냥 계속 반복이야. 뭐 그것은 이제 막 더 이상 태어날 때 준비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but 핵심은 뭐야? 발견되는 거야. 이 문장의 의미를 이 문장만 읽고 절대로 이해 못해요. 핵심 내용이랑 연결시키면 너 가야 되지 않아? 제이나? 수학관 가야 되잖아. 빨리 가세요. 이 문장의 의미 뭐야? 태어날 때 준비된 상태가 더 이상 아니라 그것은 발견되는 거야. 뭔 말이야?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냥. 현대사에서는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야. 옛날엔 딱 정해져 있었던 건데. 오케이. 쭉 다 같은 얘기야. 산지로 갑시다. What makes our modern society so competitive? 무엇이 만드는가? 무엇이 makes 만드는가? 무엇을? 우리의 현대 사회를 so competitive. 그렇게나 경쟁적이게 만드는가? 정신병이야. 안 돼. 큰일 나. 3번. social masks. 사회적인 가면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단. 어떤 수단? To build trustworthy. 신뢰감이죠. 신뢰감을 쌓는 수단. 말이 안 돼.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드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소셜 마스크다. 말이 안 됩니다. 4번. 더 비교죠. The more social role. 사회적 역할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많아질수록 the less choice we have. 우리가 가지는 선택권이 줄어들어. 그런 말 어딨어. 소재는 비슷하죠. 저 내용이 아니야. 5번. Increasing social mobility. 사회적인 이동성을 높이는 것은 lead to. 아까 했잖아.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더 평등한 사회로. 잘 봐봐. 오답률 1위가 몇 번일까요? 잘 생각해봐. 오답률 1위가 몇 번이야?
응? 몇 번? 2번. 2번이야 5번이야 정답이. 5번. 왜? 왜요? 2번. 잘 생각해봐. 뭐가 정답이야? 2번. 왜? 선택이 안 맞으면 이거 아주 어려워요. 잘 봐봐. 인과관계 따져야 돼. 2번도 그럴듯해 보이고 5번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2번 해석해봅시다. 어떻게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가? 그렇게 드라이브 몰고 가는가? 5번 사회적 모빌리티를 높이면 이어진다는 거잖아. 인과관계 결과는 뭐야? 평등한 사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현대 사회로 되면서 모빌리티가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온 건 사실인데 모빌리티가 원인이 돼가지고 평등한 사회로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야.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 모빌리티일 수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어. 너 이해 가나? 현대 사회에 고층 빌딩이 많아진다고 고층 빌딩이 양성평등의 원인이 되진 않잖아. 그냥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2번이 근데 그 대신에 2번이 정답 순위가 좀 이해하기 쉬워. 딱 그 정도야. 조금 함정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2번이 정답이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